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이른 시간에 눈을 뜨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봄이 와도 설레는 마음은 예전 같지 않고 꽃이 피어도 기쁘기보단 더섭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나이. 그렇게 나이 들어 살아가고 있는 내게 오늘은 그냥 평범한 하루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편함을 열었을 때 작은 떨림이 찾아왔습니다. 몇 통의 광고지와 고지서 사이에 오래된 봉투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소 누렇게 바랜 듯한 종이였고 손글씨로 적힌 제 이름이 있었어요. 요즘은 손편지를 받는 일 자체가 드문데 글씨체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봉투의 왼쪽 위에는 발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분명히 그 사람, 제 남편이었습니다. 서로의 청춘을 함께했던 제 인생의 가장 깊고 따뜻한 기억이자 30년 전 세상을 먼저 떠난 바로 그 사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장난일까? 실수일까? 아니면 그냥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까? 그러나 편지를 손에 들고 있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그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작정 현관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직 열지도 않은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편지를 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껏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 곁을 떠난 사람이고 그 이별은 명확했으며 그 이후로는 편지를 받을 일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봉투를 꼭 쥔 제 손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의 이름 석자는 여전히 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더군요. 참으로 야속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든다더니 왜 나는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는 걸까요? 용기를 내어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그가 살아있던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 손으로 편지를 썼을 그 사람. 그 손은 겨울이면 늘 차가웠고 아침이면 제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넘겨주던 그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게 되었다면 나는 이미 그곳에 없겠지. 편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편지 속에서는 이미 시간이 멈춰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그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를 잃은 날, 하늘은 참 맑았고 꽃은 유난히 피어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던 그날. 하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이 편지는 단지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끝내 듣지 못한 그의 마지막 말이 담긴 세월을 거슬러 제게 온 시간의 조각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사. 편지의 첫 줄을 읽자 30년 전 그날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작은 병원, 창밖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있던 그의 눈동자. 나보다 오래 살아줘. 내가 없는 세상도 견뎌줘야 해.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했던 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봄이 와도 꽃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고, 놀이터에서 모래를 던지며 싸우던 아이가 어느새 제 손을 잡고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 되었죠. 20살. 누가 봐도 철없던 나이에 시작된 사랑은 삶의 크고 작은 폭풍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데이트 대신 함께 도서관에 앉아 미래를 꿈꾸던 시간.
결혼식도 조촐하게 치렀고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매일이 축복 같았던 시절이었죠. 그는 무뚝뚝했지만 누구보다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제가 좋아하는 달걀 프라이를 구워놓고 퇴근길에는 꽃 한 송이를 사들고 들어오는 걸 잊지 않았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그는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죠.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22년 차. 어느 날 그는 계속되는 두통을 이유로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는 뇌종양. 저는 그날 이후 병원 복도를 수없이 걸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견디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줄어가는 그를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이 바라봐야 했던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계절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나 아직 살아있잖아 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고 병실에서는 늘 농담을 던지며 간호사들에게까지 웃음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기적을 바랐지만 병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말수가 줄고 손의 힘도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병원 침대 위에서 그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됐어요. 병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병원 앞 벚꽃나무는 한창 꽃을 피웠죠. 그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서서히 제 손을 놓았고 의료진이 병실로 뛰어들었고 저는 복도에서 이름 모를 신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끝내 그 말을 전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랫동안 그 마지막 말을 상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 그가 남긴 빈자리보다도 남기지 못한 말이 제 가슴에 더 큰 구멍을 남겼죠.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저는 그가 떠난 집에서 조용히 혼자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매일 밤 그를 떠올리며 울곤 했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문득 떠오른 기억에 눈물이 맺히곤 했습니다. 그의 옷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살아온 세월. 가끔은 그의 셔츠를 꺼내 가슴에 안고 잠들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을 견디며 버텨온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걸 잊게 해준다고 말하지만 저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시간은 오히려 기억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그리움을 더 뾰족하게 만든다고요. 하루를 살 때마다 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받은 편지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을 30년 만에 듣게 되는 기적 같고도 아픈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 첫 줄. 내가 없더라도 너는 꼭 살아줘야 해. 그 문장이 제 마음을 다시금 그날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가 떠난 병실. 피곤한 눈으로도 제게 미소 지어 보이던 얼굴.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했던 말. 이제 저는 그 마지막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 한 장은 시간 속에 묻혀있던 제 삶의 조각들을 다시 꺼내어 하나하나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와 제대로 작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진 편지의 흔적. 편지의 첫 장을 다 읽고 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고 세상의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라디오는 여느 때처럼 잔잔한 음악을 흘려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고요 속의 파도처럼 마음이 출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병세가 악화되기 전 자신이 곧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걸 직감하고 제가 혼자가 되더라도 삶을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두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직접 제게 건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장 믿는 친구였던 정우 씨에게 부탁했다고 했죠. 내가 없더라도 이 편지는 언젠가 그녀가 정말 필요할 때 건네줘. 그가 그렇게 남긴 말이 편지 속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 씨.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저는 그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절친이자 대학 시절부터 함께해 온 그 친구. 남편이 떠난 뒤에도 종종 집에 찾아와 안부를 묻고 어렵게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저를 도와주었던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말했고 그 후로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는 그저 바빠서 그런 줄로만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그 편지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정우 씨는 그동안 이 편지를 제게 전하지 않았던 걸까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그 편지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필 지금 이 편지가 도착한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은 편지 속에 들어있던 작은 쪽지에서 밝혀졌습니다. 정우 씨의 필체로 적힌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편지를 이렇게 늦게 전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편지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의 부탁을 받고도 당신의 슬픔이 너무 클까봐 혹은 제 감정이 흔들릴까봐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다 최근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도 병원에서 지내며 문득 그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정말 필요할 때 건네줘. 지금이 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받아야 할 때라고요. 저는 그 쪽지를 읽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도, 그의 친구도 각자의 방식으로 제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이 닿는 데에는 늦은 시간이 없다는 걸 저는 그 편지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 편지는 얇고 가벼운 종이였지만 그 안에는 그와 나 그리고 우리의 친구였던 정우 씨까지 세 사람의 시간과 감정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제 손에 올려놓은 사람은 결국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정우 씨에게 답장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편지지 위에 펜을 올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30년 전의 감정이 다시금 떠올라 펜끝이 떨리면서도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정우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당신의 고민도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받아서 다행입니다. 만약 30년 전 그 편지를 받았더라면 저는 감당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가 떠난 충격이 너무 커서 오히려 그의 마지막 마음조차 밀쳐냈을지 몰라요. 지금이라서 이 편지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짧은 편지로 저는 정우 씨에게 감사를 전했고 그날 오후 그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은 편지를 보내고 나서 당신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늦게 전한 게 죄송해서요. 하지만 당신이 그 편지를 기쁘게 받아줬다는 걸 알게 되어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 목소리는 30년 전보다 조금 느리고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도 제게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그를 진심으로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 체온, 숨결, 그리고 담아내지 못했던 말이 그 종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시간은 그것을 바래게 만들었지만 그 안의 사랑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편지를 다시 읽으며 그와 보냈던 소중한 순간들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코 저를 떠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인사가 30년을 돌아 제 마음에 닿은 지금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편지에 담긴 마지막 말. 편지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음미하듯 읽다 보니
단어 하나에도 그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고 글씨의 곡선마다 그의 손끝이 스쳐 지나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편지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을 올렸던 날, 첫 아이가 태어난 날, 그리고 마지막 병실에서 내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 모든 순간들을 마치 회고록처럼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편지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함께한 인생이었으니까. 많이 부족하고 무뚝뚝한 나를 끝까지 품어준 너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다시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러나 듣지 못했던 그 말. 병상에서 손을 잡고 말하려다 끝내 전하지 못한 바로 그 말. 30년 동안 마음속에서만 상상했던 그 문장이 이제 눈앞에 있었죠. 그리고 편지의 다음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나 없이도 웃으며 살기를 바란다. 네가 혼자가 되더라도 삶이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곁에 없어도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네 인생이 멈추지 않기를,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사랑의 고백도, 이별의 눈물도 아닌, 내가 나 없이도 행복하길 바라는 진심 어린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닫은 채 그와 함께 멈춰버린 시간 속에 살아왔던 저였기에 그의 말은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떠난 후 네 곁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너를 웃게 해주고 다시 꽃을 피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의 손을 잡아줘.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바라는 거야.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참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살아가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며 스스로를 가뒀던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떠나면서도 끝까지 나의 삶을 걱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별 후에도 혼자 남겨질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언젠가 또다시 웃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마지막 말마저도 나가 아닌 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말해줄 줄 몰랐습니다. 저는 단지 사랑한다는 말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큰, 더 깊은 사랑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그는 마지막 순간에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문 자리에 꽃을 피우는 거야. 나는 떠나지만 너의 인생에는 다시 봄이 오기를 바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땐 웃으며 이렇게 말해줘. 당신 말대로 나 잘 살았어요라고.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처음으로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게 아니라 나를 떠나지 못하게 내 마음에 머물러 있었던 거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날도 봄이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어쩌면 그는 늘 봄이 되면 제 곁에 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꽃잎을 타고 바람을 타고 그리고 오늘은 편지 한 장에 실려 제게 온 것이겠지요. 30년을 돌아온 편지. 그 안에 담긴 그의 마지막 말은 제게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걸어나가라는, 그리고 다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자 작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늘 그렇듯 웃고 있었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도 웃어줘. 이제는 정말 괜찮아. 그 사람의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편지를 받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그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그 사람의 글씨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저는 30년 전으로 돌아가
그와 함께 걷던 골목길, 함께 웃던 식탁, 함께 조용히 바라보던 창밖 풍경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숨을 쉰다는 것,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그의 편지를 읽고 난 지금 저는 기억이야말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는 이 세상에 없지만 제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가 건넨 마지막 말이 제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고, 그가 남긴 진심이 제 안에 살아있는 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잊었어. 이젠 그 사람 생각 안 나. 하지만 그런 말은 저를 지키기 위한 가짜 안심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고 그의 부재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도 그 편지를 받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이별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별은 어떤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놓아주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의 마지막에는 용서와 감사가 있다는 걸요. 그가 제게 하지 못한 말을 30년이 지난 지금 전해준 것처럼 저도 이제야 그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참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없는 세상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당신이 원한 대로 저는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요즘 저는 오랜만에 옷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입던 코트를 꺼내어 햇볕에 말리고 책상 서랍 속 그의 메모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정리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차마 손대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미소로 다가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아름다웠기에 그 기억들을 정리하는 것마저 하나의 감사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루는 정우 씨로부터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가 남긴 건 이 편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가 입원해 있던 병실 옆에서 매일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괜찮으니 당신이 잘 살아가길 바란다고요.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고 저를 위해 자신을 떠날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이 어느새 제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묘한 여정입니다.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 다시 피어나고 이별은 완전히 마무리된 줄 알았던 어느 날 한 장의 편지로 다시 시작되기도 하죠. 저는 더 이상 매일을 기다림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의 부재를 슬퍼하기보다는 그가 남긴 사랑을 힘으로 삼아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의 시간 속에 머무르기보다 그가 원했던 대로 제 삶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우편함을 열며 미소를 짓습니다. 더 이상 편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서요. 그의 마지막 말이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